조국 혁신당으로 표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 위성정당의 진보당이랑 연합한 것. 통진당도 된다 그러는데 조국은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걸로 몰리는 게 사실 당연해요. 이거 심지어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 차원에서 방탄할 일이 없어요.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전략적인 승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선거 공학적으로 선거가 다가올수록 양당으로 결집합니다. 조국 개혁당은 편승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무지무능하더라고요. 어떤 공천도 아니고 발표를 해놓고 최고위에 올라가는 과정에 후보를 교체해버리고 별 설명도 없이 그냥 다른 발표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민주당의 이 이벤트는 상당히 잘 기획된 이벤트다라고 전 처음에 생각하면서 부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이 다 그 빛이 바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기획을 해놓고 왜 이런 식으로 망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깜짝 선전을 보이고 있어요. 수치가 꽤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조국 혁신당으로 표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세요? 비례대표 정당, 위성정당의 진보당이랑 연합한 것.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깨지는지를 봤습니다. 네. 유령당원 동원하고 폭력에 비례경선 조작, 여론조작 이런 거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거조작 같은 거. 근데 내 표를 행사해서 저 통합진보당에서 진보당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는 저 집단이 다시 원내에 입성하도록 내가 기여한다? 이거 되게 깨름직한 일이고. 다행히 밖에 이제 민주당 밖에 범민주 진영이라고 묶일 수 있는 정당이 2개가 있잖아요. 네. 2개 중에 하나가 조국 신당인 것이고 그걸로 몰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조국 장관께서 사회적으로 본인이 받고 있는 어떤 불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제 용서했다, 용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곤란할 것 같고 이런 구도 속에서 통진당도 된다 그러는데 조국은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그 정당 투표용지에 있는 정당들을 딱 나래비 해보면 네. 그걸로 몰리는 게 사실 당연해요. 막상 이렇게 딱 까놓고 보니까 뭔가 놀라울 만한 초반 기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전략적인 승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선명해지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라든지 이런 중간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마찬가지로 비슷한 구호들을 내고 있거든요. 정책의 목표나 방향성이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1%, 2%, 2%, 3% 이렇게 나오는데 조국신당 막 10% 가까이 나오느냐. 선거 공학적으로 선거가 다가올수록 양당으로 결집합니다. 결집하는데 여기서 각을 세우면서 중간지대를 선점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느냐 아니면 이 결집하는 이 트렌드에 편승하려는 시도를 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조국 개혁당은 하여간 편승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향후의 트렌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일리 거죠. 있다고 생각하고 네. 또 하나는 양당이 보여준 행태들이 있어요. 하나는 최근에 재의결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방탄. 또 한쪽은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말해놓고 그거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던 거. 네. 이거 방탄 아니냐. 양당 다 방탄하는데 무슨 조국 장관 가지고 너희가 지금 그런 말할 자격이 됐느냐. 이렇게 넘어온 부분이 있어요. 예전만 해도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니네들도 지금 조국 장관 욕할 지금 처지가 못 된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 차원에서 방탄할 일이 없어요.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당 차원에서 무슨 체포동의안을 막을 일이 있습니까? 거부권 행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그 개인은 개인대로 법률적인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당은 당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조국 수호당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섞이니까 그쪽으로 막 표가 계속 가는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전략적인 분석과는 좀 별개로 네. 좀 당위론적인 측면을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얘기하는 지민비조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지역구 민주당 네. 비례는 조국 혁신당 뽑아달라. 조국 혁신당 이야기하고 이런 있죠.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이런 선거구도를 같이 분석하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본질적인 고민이 계속 들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제도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렇게 그 부작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게 보완되지 않은 이런 제도들 때문에 자꾸 이 괴물 같은 위성정당 같은 게 나오고 거기서 자꾸 수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철저히 지양돼야 된다라는 생각이라서 자꾸 이런 걸 보면서 위성정당.
자괴감이 든다. 이런 걸 왜 분석하고 그렇군요.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번 총선 때는 반드시 여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네. 선거법 얘기할 건 아닌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 제도 때문에 위성정당 만들었다. 우리가 이 연동형 비례제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성정당 만드는 거는 꼼수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민주주의의 합의라는 게 제도라는 게 우리는 이 제도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 너희가 일방통행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제도 해킹해서 만들 거야라는 것은 정당화되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제도 합의의 원칙 자체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가면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허심탄회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칠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위성정당 만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서대문갑, 유일하게 민주당이 청년 전략특구로 지정을 했던 서대문갑이 대공무원 오디션을 거쳤는데 청년 후보들 중에 뭐 3명을 추렸는데 그중에 1명을 김동아 변호사로 바꾸는 일도 있었습니다. 좀 소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과정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대문갑 특히 무지무능하더라고요. 아니 그 뭐 그 한 명 결과적으로 날리고 뭐 친명 뭐 하루 만에. 뭐 후보로 꽂았다. 그게 적절하다 싶으면은 1차, 2차에서 얼마든지 걸러내고 심사해서 하면 되는 문제였잖아요. 뒤늦게 발견된 무슨 사실이 호떡- 아니었잖아요. 호떡 공천도 맞아요. 아니고 저거 하나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세 분이죠. 성치훈, 김기현, 네. 권지용이 처음에 정해질 때 네. 투표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오디션 하고 나는데 심사위원들이 정한 거 아니에요. 생중계했죠. 네. 근데 그때 사전 검증이 돼서 이게 문제가 된다 싶으면은 그때 컷오프를 시키거나 걸러내거나 그러면 되는 것이고 안 걸러냈다 그러면 소명이 됐다는 얘기니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지. 네. 발표를 해놓고 최고위에 올라가는 과정에 후보를 교체해버리고 별 설명도 없이 그냥 다른 발표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엄청 무능한 실무죠 이거는. 투표 결과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저렇게 발표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건데 그러고 난데 권지웅이랑 뭐 김규현이랑 김동아 변호사랑 그렇죠. 경선 붙여가지고 이기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실 문제가 있어요. 국회의원 후보 뽑는데 당원 70%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권리당원 70. 네. 그 자체가 이미 이상한 거긴 하지만 선정하는 과정조차도 되게 무능하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민주당의 이 이벤트는 상당히 잘 기획된 이벤트다라고 전 처음에 생각하면서 부럽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이 다 그 빛이 바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여기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 교체하는 과정을 보면 차순위에 있던 후보를 올린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니 그럼 애초에 지금 이 논란이 됐던 성치훈 후보 같은 경우에 이 그 안희정 전 지사의 그 관련된 사건의 2차 가해 뭐 이런 네네.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나요 당에서? 당연히 알았죠. 애초에 거를 때 심사할 때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막판 와서 후보를 올려놓고 그걸 교체한다. 그다음에 차순위를 올린다. 이건 누가 들어도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좋은 기획을 해놓고 왜 이런 식으로 망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리고- 당사자도 좀 억울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게 무슨 젊은 정치인들이면은 어디 무슨 장식품으로 갖다 꽂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당원 당규에는 좀 준하게 룰을 짜야지. 지역이 너무 만만해가지고 뭐 국민 여론 30%에다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권리당원 그건 전국이에요 심지어. 상관도 없는 당원들까지 다 거기에서 네. 저 서버 마비되고 막 그랬었죠. 예. 가물로 들어서. 맞아요. 그게 뭐예요? 그 무슨 당 대표 뽑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대체 이게 이냐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이제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취지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해요? 뭐 하려고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신선한 느낌? 정상적으로 룰을 만들어서 기성 정치인들이랑도 붙일 수 해야 있게 된다. 해주면 돼요. 아니 근데 프로모션 자체는 괜찮았던 게 여기 있는 선수들이 진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뒤에서 병풍이 나서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또 이 청년 정치판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니네끼리 콜로세움 열어가지고 네. 한번 찌르고 싸우고 봐라.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도 다 와. 실제로 그렇게 됐어. 확실히 인기 있는 이벤트긴 했죠. 실제로 그렇게 그러네요. 됐어. 그러니까 각자 본인이 정한 지역구에서 열심히 닦고 경쟁해서 붙고 공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되지. 뭐 이 젊은 애들끼리 콜로세움 한번 열어줄 테니까 붙여봐라. 지난번에 저희 퓨처메이커도 비슷해요. 똑같았어요. 4년 전에. 그 비슷한 건데 그게 정치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네. 네.